요즘에는 피파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블래터 회장이 갑자기 사퇴 선언을 하고 네. 2022년 월드컵 개최지가 사실 카타르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바뀔 수도 있다고 하고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인가요? 바로 지난 5월 27일이었습니다. 네. FBI와 미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스위스 경찰이 시리에 있는 한 호텔을 급습했어요. 네. 이 자리에서 피파의 고위 간부 7명이 현장 체포됐습니다.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FBI, 네. 뭐 미국 법무부, 스위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슨 정말 007 영화의 앞장면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나는데 이 사건을 신호탄으로 해서 전 세계 미디어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피파 비리에 대한 각종 증언이라든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뭐 사건을 접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비리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뭐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지금 의심받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역시 월드컵 유치 관련 비리.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과정에서 생긴 부분을 좀 의심받고 있고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피파 내부의 부당 거래가 또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데 네. 가깝게는 뭐 최근에 피파 회장 선거할 때 네.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오갔다는 부분 네. 여기 또 의혹을 받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피파의 스폰서의 그런 불법 유착입니다. 네. 피파의 몇 가지 뭐 공식적인 스폰서들이 있는데 여기 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상황이 되게 궁금한 게 피파가 국제축구연맹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미국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국제연맹이니까요. 네. 미국 기업도 아니고 본부가 지금 또 스위스에 있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FBI가 왜 나서서 맞아요. 이거를 또 이제 국제기구를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왜 우리 반 선생님을 왜 그래요? 유행이니까. 요즘 바쁘신데 네, 바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돈의 흐름을 봤을 때 부정한 용도로 사용됐던 계좌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돈 흐름에 관해서는 미국이 원래 굉장히 강한 어떤 수사의지를 갖고 있죠. 알카포네 같은 경우도 탈세 그걸로 잡혔었거든요. 예전에. 아무튼 이렇게 FBI가 칼을 빼들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피파의 의혹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데 결국 그 제프 블래터 피파 회장 사퇴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블래터라면 역시 항상 이렇게 뭐 개최지나 중요한 거를 발표할 때 이렇게 많이 봤어요. 다 열어서 하얀 종이 이렇게 네. 딱 펼쳐서 그 특이한 발음 있잖아요. 한번 해주시죠. 까따르. 저거잖아. 저거예요, 저거. 예. 저 양반 아니야. is Qatar. 그리고 무엇보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17년간. 5선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바로 최근까지 이제 5선까지 당선됐다가 4일 만에 스스로 이제 철회하기도 했었죠. 그게 더 수상한 거예요. 이게 당선이 됐는데 네. 되자마자 4일 만에 약간 분위기 이상하니까 사퇴를 바로 해버린 건 이건 진짜 뭔가 비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거죠. 찜찜하죠. 그것이 네. 뭔가 있으니까 무엇보다 이제 블래터의 오른팔이라고 또 불려졌던 제롬 발케 네. 이제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피파 사무총장인데 이 4일 간격에 사실 수사망이 제롬 발케 선까지 도달하니까 아마 이제 블래터가 많이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얘기한 그 오른팔은 또 뭘 잘못해가지고. 또 오른팔도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010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북중미 집행위원들에게 뇌물 1천만 달러를 그러니까 111억 원을 지급을 하는데 네. 그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거죠. 오른팔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팔만 그런 거죠, 아직. 오른팔. 이제 왼팔도 안 걸렸겠지, 있겠고. 아직. 왼팔 왼다리고. 뭐. 근데 사실 피파가 이렇게 의혹을 받은 건 굉장히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사가 진전된 그래요. 어떤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수사는 한 3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뭐 피파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이번 사건에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인 척 블레이저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에 이제 피파에서도 일을 했었고 북중미 축구연합회 또 이제 사무총장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척 블레이저가 2012년 이제 피파 고위 간부회의 올림픽을 앞둔 고위 간부회의 마이크를 차고 들어가서 원래 이제 회의 내용을 녹음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뭔가가 있었네. 네, 뭘 그래서 그때부터 네.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그 부분을 이제 파일을 이제 FBI 쪽에 넘겼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내부 고발자라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정의로운 그런 아니, 건가 나쁜 봐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분이
이게 돈이 오갈 때 항상 10% 템포를 뛴다고 해서 미스터 템포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첩보가 FBI에 흘러갔고 FBI 측이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네요. 교도소에 가시겠습니까? 수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짓도 하고 배신도 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러니까 FBI 입장에서는 EJ를 한 거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 사실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궁금한 게 딱 하나 있는 게 카타르 월드컵 개최지가 바뀌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게 사실 좀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네. 하지만 러시아나 카타르가 유치 과정에서 돈으로 지금 표를 사서 유치를 했다는 정황은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또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바뀌기는 쉽진 않습니다. 물론 또 이제 특히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당장 다음 달 이제 유럽 조별리그 일단은 예선이 또 추첨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 바꾸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바뀌기 힘들고. 근데 2022년이면 카타르 월드컵은 사실 개최지가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타르 경우는 사실 유치 과정 처음부터 참 말이 많았죠. 논란도 많았었는데 몇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한여름 이제 월드컵이 보통 6월 이렇게 열리는데 그렇죠. 카타르의 국제 기온이 한 50도 넘어가요. 50도. 50도면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집에 있어야지. 어디 나가. 50도면 우리 집 앞에 황토방 사우나가 50도. 6도 차이다, 6도. 이제 겨울에 그러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네네. 네, 말씀드린 대로 1월달, 2월달은 유럽 축구 한창 시즌이라서 일정이 한창이죠. 예. 복잡하게 맞아요. 끌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럽 리그를 중단하고 월드컵에 참여할 저기가 아니고 50도가 넘는 그 불볕더위에 물도 없이 그 작업하시고 사고도 나고 돌아가신 분도 꽤 있으세요. 네. 지금 문제가 말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월드컵 개최지가 바뀐 적이 있긴 있나요?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출전했었던 그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원래는 이제 콜롬비아에서 열릴 예정이었었는데 네. 그 나라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진해서 이제 반납을 했었고요. 돈이 없어서. 또한 2003년 중국에서 여자 월드컵이 펼쳐질 예정이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사스 때문에 반납하면서 미국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뭐 다른 곳으로 넘긴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약간 그 비리 스캔들로 지금 맞아요. 넘기자 말자 뭐 이런 건 처음이죠 지금. 그렇죠. 또 일단 그런 부분 떠나서 피파가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만 벌어들인 수익이 적어왔는데 네. 5조 2천억입니다. 5조 2천억? 5조 2천억 원. 5조 2천억. 이렇게 큰 규모 조직이 운영이 되는데 네. 그 과정에 뭐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제대로 된 견제 세력, 감시자가 없다는 것이 피파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계속 연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수장이 바뀌지 않고 연임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또 돈은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물도 흘러내려가야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고여 있으니까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차기 피파 회장에 과연 누가 오를 것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분이 한 분 바로 있습니다. 바로 정몽준 피파 명예 부회장인데요. 네. 지난주 유럽 챔피언스리그 관람차 독일에 가서 유럽 인사들 만나보고 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들 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피파의 부회장은 현직 부회장은 저를 붙잡고 블라터 회장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냐고 저한테 오히려 항의하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있었는데요. 피파를 잘 알면서도 블라터 회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축구계 인사들을 좀 더 만나보고서 늦지 않은 시기에 회장 출마를 생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거의 직접적으로 밝히셨네요. 출마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파를 잘 알면서 블라터 블라터 회장의 회장을. 영향력이 없는 벗어난 사람. 특히 저분 같은 경우는 블라터 회장이랑 원래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맞아. 정몽준 그 명예부회장이 피파 회장이 될 확률이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솔직히 전문가시니까 몇 퍼센트다? 우리보다 전문가잖아요. 낫겠죠. 갑자기 다방면에서 이렇게 제가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데 몇 퍼센트? 막 던지세요. 어차피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5%? 안 되는. 일선에서 좀 물려 나올 때 어떻게 보면 파워게임에서 좀 밀려서 나온 느낌이 분명히 있고 네. 일단은 뭐 제가 정상 확률을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영국 BBC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자 11명을 선정했습니다. 대신 그중 11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종몽준 명예회장입니다. 포함돼 있고. 네. 근데 그 BBC에서 11명은 사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엔트리 같은 느낌이고 네. 그 중에서 정말 유력 후보는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유럽협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역시 현 UEFA 유럽축구연맹 회장 미셸 플라티니고요. 하지만 플라티니는 지금 가장 강력한 블라터의 반대 주자인데 네. 또 두 번째 후보가 있다면 역시 피파 최근 부회장 회장 선거 때 2등을 했었던 또 중간에 또 하차했었던 요르단 왕자죠. 빈 후세인 왕자가 있는데 왕자. 네. 요르단 왕자. 피파는 이 중동 쪽의 파워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요르단이나 이런 카타르 왕자님들의 힘이 대단히 좀 센 편인데 제가 일단 키포인트가 되자면은 결국 피파 회장의 차기 키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개최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이제 유럽과 북중미의 지지를 얻고 또 동시에 아프리카를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유력합니다. 사실 뭐 피파 스캔들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운동선수 아직까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 선수라든가 뭐 예전에 했던 친구들을 보면은 협회라든가 연맹이 제대로 된 행정을 못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거나 일찍부터 꿈을 뭐 접어야 했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피파라고 하면 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불법 인터넷 성인 방송국이 생각나요. 그런 회사들 보면은 네. 서버는 미국에 두고, 도메인은 영국에 두고, 카드 결제는 스위스에 두고. 왜 이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아니,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알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리고 이제 촬영은 필리핀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사를 못 해가지고 답을 계속 회피하고 계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됐든 피파뿐만 아니라 승부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장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그 연맹 안에서도 공정함이 꼭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파의 여러 가지 표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두 개가 있는 게 네. 일단은 Say Yes to Children. 어린이들에게는 무조건 긍정적인 의미를 또 하나는 Say No to Racism.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두 가지 네, 표가 네, 있는데 네. 이런 좋은 것들만 피파가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메르스와 김성근 그리고 피파까지 스포츠 대백과 첫 장을 함께 넘겨봤는데요. 오늘 소감을 아까 했듯이 해시태그처럼 세 단어로 한번 세 정리해보죠. 단어로. 네. 스포츠 대백과 로맨틱 성공적. 야 좋네요 이거. 늘 쓰시는 거죠, 이 단어? 자, 일단 저는 또 한 번 더 출연. 네, 출연. 그리고, 고정까지 들어가고. 어디 보고 자꾸 네, 얘기하시는 어디, 일단 뭐. 카메라. 저기예요 저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스포츠 대백과의 롱런. 이상 안티용이었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제일 깔끔하게 네네. 하겠습니다. 예. 스포츠 대백과 파이팅. 깔끔하네요. 깔끔하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